지금 우리 쌤들 여기는 어디예요? 부여박물관이요. 부여박물관. 네, 우리 박사님이 정확히 제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부여 국립박물관도 아니고 국립부여박물관입니다. 앞에 국립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나 영어로는 부여 내셔널 뮤지엄입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여기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들을 만나볼 텐데요. 먼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박물관 외곽에 있는 더 특별한 비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실까요? 아까 자, 지금 현재 이 당나라 유인원 기공기인데 유인대가 있고 유인원이 있고 수정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백제가 망할 때 소정방, 유인대, 유인원, 그래서 얘는 유인원이에요. 유인원 하니까 원숭이 종류로 크게 생각할 들 수도 있죠. 영어가.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얘가 보물이에요. 본래 어디에 있었다고요? 부소산에 있었어요. 부소산에 있었는데 이거를 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멸망시킨 장수인데 그거에 공을 지금 세운 그런 비입니다. 그런 비를 우리 국립부여박물관 초입 앞부분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한번 따라서 내려가 보세요. 먼저 이쪽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의 측면에서. 비의 측면에서 보면 아까 눈 내리는 문이 제가 이거를 뭔 문이라고 했다고요? 눈 내리는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바로 안구상 편마암입니다. 안구상 편마암이 바로 이런 구조고 능산리 왕릉원에서 봤던 제 1호분 1호분의 천정과 동측 북측 여기에 이 안구상 편마암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입구인 연도의 일부분에도 바로 이 석재를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답사하면서 암석 석재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이나 역사학에서 중요한 자리구나. 그래서 그러한 학문을 고고학이나 역사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겠구나. 이런 과정들을 배워야 되고 학자가 될 사람들은 그래서 자연과학이 중요해요.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배우는 게 나중에 연구하고 할 때 그런 게 동원이 돼야 됩니다. 애초부터 나눠서 무니까 나눠서 이건 안 돼요. 함께 배우게 해야 돼요. 함께 배우고 그런 사고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새겨줘야 됩니다. 이제 저 넓은 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수 부분을 한번 봐봐요. 이수 부분을 보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으로 되어 있는 암석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깨졌잖아요. 여기도 이수 부분이 깨지고 그래서 이수 부분의 무늬는 뭐하고 비슷하게 느껴져요? 뭐 구름이나 구름이나 산이나 뭐 이런 형태로 느껴지잖아요. 용무늬가 아니고. 그러면 의자왕 단비에서 봤듯이 의자왕의 그 단비에 비해 이수 부분은 용이었잖아요. 임금이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용은 아니고 이 백제의 산수문 비슷한 무늬가 아닌가 싶고 서울 송파에 가면 무슨 비가 있어요? 삼전두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막 버리고 없앴다가 다시 찾아서 이제는 세워서 역사적 사료로 해야 되니까 삼전두비가 굴욕적인 비지만 바로 경자호란 1636년에 있었던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이 사람들이 그런 기공비잖아요. 정림사지 우층석탑의 우주와 면석에다가 그런 불경스러운 짓을 해놓은 것 같잖아요. 이것도 지금 글자는 안 보이잖아요. 글자는 안 보이고 따라서 이런 롤은 글을 새기는 비석으로는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냥 글씨가 잘 안 보일 거죠. 그럼에도
이렇게 이러한 안구상 편마 구조를 보이는 이런 안구상 편마를 색조로 쓴 것은 화려한 무늬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은 황암 석색 쓰거나 그죠. 또 심지어는 이제 대리석을 쓰기도 하는데 하얗게 생긴 요거는 글자가 어디 하나가 보이지를 않아요.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요 하래 부분은 이건 지금 빗댄 거잖아요. 빗댔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이제 파괴를 하지 않았을까? 쪼개졌잖아요. 3부분으로 그거를 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꼭 봐야 될 필요한 것만 찾아서 보고 익산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은 바빠요. 금동 대학로 대구로 갔어요? 선생님도 그거 보러 왔는데. 저는 집 가까운데요. 금동 대학로 대구. 예, 난 볼 수 있다. 여기 없는 거예요? 대구를 찍기 위해서. 여기는 천년 활력인데 조금씩 갈수록 부드러지는 정도가 다르죠. 돌출되는 정도가 다르고. 저 맨 끝에는 은은한 그런 부분이네요. 크지 않은 작은 수막새가 난 이쪽으로 보면 이동식을 자, 제가 교재에 실은 이 사비부여의 왕궁 부건도 여기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의 구역을 오부 5항으로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오부 5항이라고 하는 나눴을 때 전부, 전후, 중, 좌 뭐 이렇게 해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부라는 용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발굴이 된 거고요. 노령왕님이 벽에 중부라고 있었잖아요. 중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정림사지에서 출토되어 있는 겁니다. 정림사지에 출토된 화당인데, 이거 금방 정림사지를 갔다 왔습니다. 발굴해서 나온 이런 구조물이고, 그 정림사지에서 나온 이런 불교상, 이런 분들, 그죠? 발가락도 보이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 위를 보면, 우층 석탑과 금당과 뒤에 강당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중문, 연지 보이고요. 실제 모습이에요. 연지 두 개, 구품 연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중문 넘어서 탑, 금당, 강당. 그리고 이 회랑 보이잖아요. 회랑은 뭘 회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이제 저 회랑에 연결된 우측 같은 건 뭔가 공간이 있는 거지만, 이 앞쪽은 이제 통과하는 그런 통로인데, 나라의 호류지에 가면 저 회랑에 세워진 나무 간격으로 세운 기둥이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능산리 사지에서 나온 인물무늬 기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간 능산리 사지에서 저렇게 인물을 새깁니다. 네, 그리고 호류지에 가면 아미타 열애 부처님의 좌대 속에
바로 이 고구려의 인물상을 새겨놨어요. 이거를 이제 논문에서 제가 찾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부의 인물상의 모습이 고구려인이라고 하는 걸 밝혀냈고, 이걸 누구냐, 그거를 지을 때 자기 사인이다,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 호류지에 가서 이 인물상과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능산리 사지입니다. 선생님들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바로 요 유물들을 보면 문이 보이죠. 얘가 어디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가 공주 박물관에서 무령왕릉에 관이 있었잖아요. 관에 이 장식 무늬로 이렇게 박힌 거 봐. 그런 무늬하고는 비슷하죠. 우리가 갔던 능산리에서 사지에서 출토된 그러한 유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석조설이 가면 여기에 있고, 자, 드디어 국보. 네, 여기 국보라고 써 있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밝은색 계통의 화강암 보이죠? 밝은색 계통의 화강암이고 약간 압축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쪽에 와서 보면 이 흑은무 입자들이 약간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 편마 계통의 느낌이 나는 화강암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면 백제 창왕 13년 저기 연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저쪽에 보면 정해, 그러죠? 정해 쭉 가서 공주 뭐 보일 거예요. 공주 이렇게 해서 이 명문이 바로 567년이고 이게 아버지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유도강 창왕이 누이와 함께 그 사찰을 낸 거죠. 사찰을 지었다 그런 얘기. 그거의 기록. 이게 이제 국보의 모습을. 근데 아까 그 탑지에 있는 그 가운데 동그라미 그거는 되게 작아. 그건 이제 실제로 그만큼만 남겨놓고 덮은 거죠. 네, 상당히 커야 되죠. 원래는 커야 돼요. 얘보다 훨씬 크자야. 막아놔서. 이 불상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의심이 좀 가져야 될 게, 호리지에 가면 구다라 관음상을 볼 거예요. 그 구다라 관음이 팔등신인데 지금 측면에서 보면 이 모습 가지고 있어요. 이 모습. 제가 여기 사진을 실어놨다고 생각했는데 없네요. 그래서 이 모습을 잘 봐두시고, 이 병 들어있는 모습이 있어요? 왼손에 병 없죠? 예, 지금 없습니다. 저기 아니까 이거 그거는 구세관음. 이게 구세관음. 몇 쪽이죠? 이게 74조. 174쪽 가는 모습. 목줄은 이렇게 있고 네, 174쪽 보면, 건술이 이것도 있고. 네, 광배가 없잖아요. 여기는 부여 규암리 거고, 이건 구미 선산업에 출토한 둘 다 국보네요. 이건 일본. 여기 없던 거 지금 외부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지금 구미 선산읍에서 출토된 관음보살 국보를 좀 갖다 놨고, 저쪽은 부여 규암리니까 여기 부여읍에 있는 실물이에요? 실물입니다. 다 국보라고 써 있으니까요. 거기 국보 써 있죠. 써 있는 건 실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대학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학로. 여기 이 백제 불교사에서 이 표에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백제 불교가 들어온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하단부에 보면 554년에 담해등 승려 구명이 외에 건너간, 554년이면 성왕이 돌아가시는 해죠. 네. 그에 돌아가시고 유도강에 즉위를 하니까 관산정 전투가 있었던 때예요. 그 다음에 567년은 아까 정해년 567년에 능산리 사지를 석조 사리감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 588년에
대거 간다고 그랬죠. 백제 장인들이. 그게 위도강 때예요. 근데 이거는 삼국사기 기록이 아니고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에 불사리와 승려, 사공, 와장 여러 전문가들이 총체적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후에 일본에 기화가 생기고 주출을 놓고 건물을 세우는 법이 등장하고 이때 이 공사가 진행 중에 왕궁에는 불파서 기둥 세우고 지붕에다가 덮개를 덮은 판계 궁터에서 일본의 왕들이 진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옮겨 다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을 파고 기둥을 박으니까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그 근방에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일본의 궁궐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 그 아스카사를 지을 때 어마무시한 건축물이 추출을 올려놓고 나무가 올라가고 기와가 일본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니까 그 웅장한 미로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588년을 기준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어디 보면 여기 있네요. 538년 백제 성왕이 불상 경전을 보내 그래서 불교를 일본에 전해준 게 저 538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552년이라는 설도 있는데 둘 중에 어쨌든 538년이건 552년이건 다 성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제의 성왕은 일본이 엄청 감사해야 할 뿐이죠. 네. 그래서 이 성왕을 기리면서 만든 것이 호류지의 이 동쪽에 있는 몽전의 구세 관음상이 바로 이 위덕왕 아들 위덕왕이 아버지를 기리면서 만든 이 불상이다. 그것이 뭐다? 구세 관음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세 관음상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세 관음상. 이거는 비불이라 보여주지 않아요. 일본은 비불이 많아요. 안 보여주는 게.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호루지에 있는 한국 미륵불상 해가지고 코벨 선생의 98쪽에도 인용했는데, 요 줄은 보이죠? 새 깃. 이 세 개, 아까 군수리사지에서도 보고 왔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통들이 연관성이 있다. 보물 불상입니다. 자, 금동포살 입상 보이죠? 어디 거라고 써 있어요? 부여 군수리사지. 우리가 조금 전에 갔던 그 군수리사지에서 출토된 보살 입상, 이 날개 킷 보이죠? 이런 형태를 유심히 봐두면 나라 박물관에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다. 군수리사지를 갔다 왔으니까 또 실감 나잖아요. 저기 하나 8cm. 빠른 걸음. 다 오셨죠? 빠른 걸음을 해서 제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고 얼른 오세요. 이 침이 보이죠? 일제강점기 1942년에 부소산 사지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거는 언제 했냐면 1978년에 복원했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정림사지 갔을 때 뒤에 석불상을 해놓은 보호각 있었잖아요. 보호각의 끝자락에 침이 보셨죠? 아마 이거를 무용으로 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 침이를 잘 봐주세요. 나라의 이 도다이 군대사의 대물전 안에 침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침이가 있는데 그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치면 배 같은 데 그런 걸 말해요. 자, 관광객 걸음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광객 여러분 좀 카드를 결제하실 분께서는 지금 즉시 전시실 입구로 카드 가주시기 분실자 바랍니다. 찾아요? 다시 한번 카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여러분 좀 카드를 결제하실 분께서는 카드 분실자라고 그래? 즉시 전시실 입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봐요. 핸드폰을 자, 놓고 왔어. 어디에서 출토된 거라고요? 부소산 사지. 서복사. 옛날 서복사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벽화편 이렇게 돼 있죠. 벽화편 부소산 사지에서 나왔는데 그 발굴 현장에서 이게 금당의 벽체죠. 흙으로 만든 그 벽체에서 나온 벽화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렇게 와다 보면 바로 여기에서 그 운명의 얼룩새가 나와요. 얼룩새. 얼룩새 보이죠? 이 얼룩새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호류지에 있는 뭐와 관련돼 있다? 옥충주자, 비단벌레. 다마무시 노지시라고 하는 이 옥충주자는 진짜 걸작품인데 그거의 이 메이드인이 어디냐. 그리고
이런 불교 문화적인 걸 어디서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논쟁이 될 때 요거는 뭐 같아요? 요거 무슨 무늬 같아요? 하얀 게 주무늬예요? 까만 게 무늬예요? 까만 게 까만 게 무늬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까만 게 뭐지? 앉아있는 흰색은 회벽을 칠하고 회를 칠하고 그리고 거기다 색을 칠한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 비둘기도 보면 까맣게 지금 했잖아요. 그 위에 돌고래 한 마리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위에 그죠? 그도 무늬잖아요. 자 어쨌든 이 부서산 사지에서 나온 벽화편의 저 비둘기라고 하는 새는 바로 이 부처님의 본생담과 관련되어 있고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12왕 본생도 이야기에 나오는 얼룩새와 매 이야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재석천이 내려와서 시기에서 그 12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12왕이 진심인 걸 알고 약을 갖다 살려주고 그래서 이야기 끝에 그 12왕이 전쟁이 나니라. 누가 하는 말? 부처님 세드. 동왕문이 벽돌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를 주목하겠습니다. 가까이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나중에 구열을 더 천천히 와서 자세히 관람을 해보세요. 다만 제가 이제 안내해드리는 건 선생님들이 제가 먼저 봤으니까 요 산수문 무늬에서 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가운데 봉황 보이죠? 가운데 봉황 보이나요? 네. 그러면 이런 산의 형태의 무늬와 봉황이 있고 이런 운분 구름 무늬 이런 것들이 바로 대구의 박물관으로 가서 전시되고 있는 금동대학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그게 중국 것이 아니라 백제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무늬들의 계통이 있다는 걸 통해서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수 봉황무늬 벽돌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고 여기도 산수 풍경무늬 벽돌 이거는 다 도깨비 무늬잖아요. 치우천왕에 나오는 이런 도깨비 자 여기는 백제 이제 와단 문화인데 바로 이 왕흥사에서 출토된 요거 이 왕흥사 명출토 이 기와편 이게 중요하고요. 거기서 나온 사리함 보이죠 저기. 저 사진으로 좀 흑백 사진으로 나왔잖아요. 이 사리함이 어디 있을 텐데 저쪽 코너에 돌아가면 어디 있을 거예요. 아직 다른 데로 안 가져갔다면.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벽돌하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정리 사지 그리고 구교리 사지 구교리 우리가 안 간 군수리는 여기 있네요. 군수리에서 나온 것들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와당의 무늬들은 아스카사의 작은 전시관에 있는 이제 이 수막새들을 가서 볼 텐데 이걸 잘 염두에 두세요. 무늬가 어떤 거하고 가장 많이 달라있는지. 그리고 여기 멀리서 보겠습니다. 부소산 사지에서 나온 와당들 그리고 왼쪽에 정림사지에서 나온 와당들 이것들이 이제 백제의 부여에서 생산되는 이런 와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주에서 생산되는 와당하고는 여기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부분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어쨌든 공주에서 떠나서 이쪽 부여가 왔으니까 부여만 해도 훨씬 좋고 여기죠. 사진을 넣는 마지막 그 병이 저렇게 조그만해요.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와서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왜 합이잖아요. 그리고 저 맨 끝에가 사리가 들어있는 거고 요거를 이 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열고 이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심초석 밑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흥사에서 발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측면에 써있는 게 요거예요. 바로 정유년 이렇게 나가는 이 정유년이 577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마지막 사리 넣는 병 가운데 거 보세요. 가운데에 뚜껑 보면 공주에서 봤던 무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은잔. 아니 은잔보다 그 무덤 안에 있는 촛불 놀았던 거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등잔? 여기 이따가 요거 사진을 한번 찍고
공주교재에서 그 은잔의 뚜껑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뚜껑 손잡이에 그 다음에 섬세한 무늬를 한번 찾아봐 봐요. 아니 그 세 손으로 한 거. 저렇게 어떻게 만들까? 위에 손잡이 부분의 무늬하고 몸통 부분의 무늬를 합계가 되면 그거를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저 살이 마지막 함도 야하고 거의 같은 형태인데 카메라 좋은 사람들은 좀 당겨가지고 찍어봐요. 저렇게 글자를 다 팠어요. 저렇게 철제에다가요. 예, 표면에. 이렇게 해서 정밀하게 찍으신 분은 단톡방에 없으니까 지금 영상 찍느라고 네.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잘 봐두고요. 이 사리 장엄구의 결정판이 네. 바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익산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미륵사 박물관. 국보다. 그리고 왕궁에서 출토된 거와 익산 미륵사 출토된 게 익산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두 가지를 다 볼 거예요. 자, 출발하겠습니다.